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또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멈출지 궁금합니다. 외교안보 팀장인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2010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도 미국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영변 핵시설 공개했었잖아요. 네, 당시 공개됐던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 과학자 해커 박사와 해외 언론인들을 영변 핵시설에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핵시설을 둘러보는 장면 등이 공개됐는데요. 해커 박사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기술의 군사적 잠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공개를 했어요. 그럼 핵시설에 어떤 진전, 변화가 보이던가요? 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소입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원심 분리기가 끝없이 연결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2010년 북한이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했다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정해서 원심 분리기 약 10,000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결국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예, 그런데 핵 보유국 지위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은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번에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결국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주도했던 대북 압박 정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열린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도 북한 이슈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또 하나 관심사가요. 북한이 7차 핵실험 카드를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핵실험을 할 필요성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핵실험 딱 하루 동안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었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니까 가장 강력한 카드로 존재감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면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이 핵탄두 화산 31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럼 이 핵탄두의 성능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산 31이라고 북한이 명명한 핵탄두의 직경은 대략 50cm입니다. 포탄 직경이 600mm인 초대형 방사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술핵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이 정말 그러한 기술을 보유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쉽게 추가 핵실험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